네, 지방선거 이 사람, 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 전해드린 대로 광주광역시입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3월 신당 창당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야권 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의 사활을 건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호남 민심의 진원지 그리고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이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낼 예정인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출사표 언제 내실 예정이십니까?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적절한 시점에 낼 것입니다. 그럼 설 이전도 아니시고 뭐 설 이전 이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광주시장 하면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광주는 완전 심장 같은 예. 곳이잖아요. 근데 최근 뭐 의원님께서도 지금 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안철수 신당의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이 안철수 신당의 바람, 그 광주에서도 정말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네.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은 것은 네.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이나 신당에 대한 많은 기대라기보다는 네.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 여기에 네. 따른 반사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회는 이제 지난해 5.4 전당대회를 끝나고 민주당이 그야말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창당 수준으로 완전히 혁신을 해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됐습니다. 네. 그러나 실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요? 그것은 안철수 신당의 불씨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선제적으로 네. 예. 공천혁명을 이루어서 도덕적이고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입니다. 네. 이 바람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국민들께서 이제 민주당 변하고 있구나, 변하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 혁신이라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광주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네. 굵직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은 역시 민주당이 해결하는구나.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들어갔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2017년 정권 교체도 민주당이 혁신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지고 철저한 자성도 하지 않고 이제 민주당은 다시 태어나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이제 갈라져 있고 한 사람의 마음 속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이길 것이냐? 결국 저는 인물론이라고 봅니다. 네. 누가 혁신적이고 도덕적이고 강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공천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강주에서부터 이제 안철수 신당의 불씨는 실은 강주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전남,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불씨를 잠재우게 되면 그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좋은 인물을 공천할 수 있도록 공천 기준과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과거에는 이제 강주에서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동원선거, 조직선거, 돈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진측에서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하게 강주 전남에서는 안철수 측을 대결해야 될 상대적 적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사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선이 과도하게 되면 패자가 승복하지 않고 안철수 쪽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경선은 아름다운 경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 그 의원님이 경선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 광주시장에 적합한 인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강주 시민들이 저는 지금 시장도 나름대로 이제 공가가 있지만 네. 나름대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강주 시민들께서 이제 더 도덕적이고 더 혁신적이고 더 능력 있는 새로운 사람을 원하고 있고 네.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저희가 보시다시피 강훈태 시장과 이제 보고 있는데 56.5%로 꽤나 많이 지지를 받고 계세요. 근데 2010년에 만났다가 다시 리턴 매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예. 잘 보시면 다른 일반 거에는 시민 또, 여론조사는 제가 35.7%로 이제 앞서 있고요. 네. 아까 처음에 나온 것은 우리 당원들의 이제 선호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정당의 아니 특정 신문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 시민들의 선호도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앞서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좀 붙은 그런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선거가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네. 현역들이 뭐 2배 앞서고 1.5배 앞서도 이제 마지막에 가면 비슷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저는 이제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론조사에서 제가 위리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그 광주 시민들이 이제 안철수 신당을 약간 뭐 사촌의 개념, 민주당의 사촌의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광주 시내에서 광주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민주당 그리고 혹시 나올지 모르는 새누리당 후보 이렇게 3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뭔가 좀 어떻게 그 시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어디를 찍어야 되나? 저는 호남에서는 3자 대결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직은 이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측 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네. 예. 문제는 호남 밖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 호남 밖에서 3자 대결로 가면 그것은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안철수 현상이나 안철수 신당은 2017년 정권 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호남 밖에서 이렇게 야권이 분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예. 그것은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한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 밖에서는. 예. 우리가 연대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대도 좋은 연대가 있고 부정적으로 봐야 될 나쁜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밀실 협상식의 나눠먹기식 연대가 아니라 새로운 참신한 연대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양측의 후보가 이런 TV에 나와서 토론을 하고 네. 완샷 경선에 의해서 네. 통합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예. 부작용도 적고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17개 단체장을 모두 다 내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안철수 신당이 창당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창당 동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7개 광역단체장 다 공천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 바라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017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민주 진보 진영의 외연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민주당은 호남이나 수도권에서는 강하지만 네. 영남에서는 약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취약한 영남 쪽에서 외연을 확대해주면 파이가 커져서 2017년 정권 교체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예. 이 호남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먼저 아쉽다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리 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남용됩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 측은 지금 보수 세력인 정부 여당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를 견제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네. 오히려 민주당을 견제한다든지 야권의 주도권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분열 세력으로 국민의 눈에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져가지고 결국 호남에서밖에 지방단체장을 내지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올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 사실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원래대로 치면 근데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좀 더 호남에 집중하는 거 아닐까요? 예. 실은 호남에서 지난 40년 이상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네. 실은 호남인들이 논밭 팔아서 만든 정당이 민주당이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에 어려우면 호남에 내려와서 호남은 민주당의 어머니다, 심장이다 이렇게 지지를 요구하다가
또 살만하게 되면 호남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호남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호남인들이 지난해 90% 이상의 적극적인 지지를 했지만 실은 대통령 당선자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표심과도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수도권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후보를 예. 더 지지했지 않습니까? 예. 끝나고 나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고 또 다음 대통령 적합한 후보도 보이지 않고 네.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너무 많이 해버린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열망이 반사적으로 안철수 신당으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초반만 해도 안철수 의원 측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한 10%에서 20%포인트 높았었거든요. 근데 요새 다시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이번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조금 높은 지지율도 나와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좀 민주당이 다시 민심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누가 박근혜 정권을 정상적으로 견제할 수 있고 다음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쪽에 그래도 강주나 전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가 있는가. 예.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더욱더 민주당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좋은 인물을 공천하는 공천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의원님께서 그 네. 민주당이 처음에 지지율을 안철수 신당에 뺏기는 이유가 그 나쁠 때는 민주당가 안 좋을 때는 호남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낮은 자세를 보이고 또 좋아지면 호남을 약간 멀리한다. 예. 이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며칠 전에 김한길 대표께서 호남을 찾으셔가지고 할머니 텐마루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한 이제 논조인데요. 근데 실은 민주당의 지지라고 하는 게 두 군데서 나오거든요. 네. 변함없는 호남인들의 지지. 네. 두 번째는 개혁을 바라는 민주 진보 세력.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호남도 무조건적인 지지라기보다는 이제 대환과 그리고 다음 정권 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찾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때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게 안철수 의원인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새정치가 잘 보이지 않고 실은 새정치는 새 인물에 의해서 그렇죠. 펼쳐져야 되는데 지향점은 새정치지만 이게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니까 새 인물이 아니고 대부분 헌 인물이고 네. 또 민주당 쪽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역시 거기에서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원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광주시장 나가셨는데 네. 현 시장과 차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 시장에 비해서 내가 이 점은 굉장히 강하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실은 뭐 현 시장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다소 좀 비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썩 좋은 질문이나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강주의 특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주가 인구 2.9%의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정량의 영향을 한국 정치에 있어서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죠. 예.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네. 역사의 물꼬를 제대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주에서 혼이 사라지거나 정의로움이 사라지면 강주는 더 이상 강주가 아니고 17개 지자체 중에 하나로 전락돼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18 민중항쟁이 일어난 지가 33년이 됐거든요. 네. 적어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저는 매년 5월이 되면 전국의 국민들이 방방곡곡에서 5월은 민주주의의 달이다, 강주의 달이다, 강주 가자. 학생들은 견학도 오고 수학여행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5월만 되면 강주 대 비강주로 나누어서 강주가 고립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제 강주시장의 리더십은 도덕적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이런 강주의 혼을 되살리고 구겨진 강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예. 두 번째는 강주는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 후손보다도 독립군의 후손이 더 못 산다면 누가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광주는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도 잘 살아야 될 권리도 있고 역사적 소명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광주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이제 변화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이런 이제 구시대적인 리더십이 아니고 네. 국민을 네. 섬기고 소통하는 그런 이제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가진 시장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광주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시면 지금 보니까 이병환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뭐 출마를 선언할 하실 것 같은데 사실상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의 함께한 노무현 친노 세력이었는데 이렇게 좀 계속 분열되는 듯한 느낌. 이제 예. 뜻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꼭 그것을 분열로 봐야 되는가 네. 그렇게 싶고요. 물론 이제 거대 정부 여당에 대응해서 야권이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네. 이 역사적 산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치는 게 좋은데 예. 이제 그분은 이제 본인께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네, 이제 무소속으로 선을 하는 것 예, 같습니다. 무소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광주 의원님이 광주시장이 되시면 내가 이 부분은 꼭 고치겠다. 한 부분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이제 강주의 혼을 살리고 네. 구해진 강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이제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네. 보고요. 또 하나는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복지를 드려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국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이제 그런 강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광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 자, 이용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